자,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왜 절대부등식이냐면 무조건 성립해. 무조건 우리가 얘기하는 식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부등호가 바뀔 일이 없어.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야. 그래서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때 자주 이용하는 몇 가지를 배워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그래서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이용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A, B, C가 모두 실수일 때. 이제 어차피 허수는 논하지 않잖아, 우리가 부등식에서. 그치? 그러니까 실수일 때.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또는 마이너스일 때 우리는 얘를 A 풀마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죠. 맞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돼가 4분의 3 B제곱이 되겠죠. 맞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봐봐. 우리가 어떤 실수에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에 제곱하면 항상 뭐가 나와? 항상 양수가 나오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0이 될 때가 가장 작은 거지. 맞죠? 그래서 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자, 두 번째는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 얘도 우리가 표준형의 형태로 바꾸면 혹은 인수분해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늘 가장 작을 때가 0이고 늘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우리가 얘를 변형을 하면 2분의 1 A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제곱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되죠. 그죠? 제일 작을 때는 0이죠. 그래서 얘도 늘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 언제 0이 되냐 이거예요. 단 언제 0이 되냐. 얘는 언제 0이 돼요? 얘는 세 번째는 단 등호는 언제 A랑 B랑 C가 같을 때 성립하겠죠. 맞죠? 당연하잖아. 그죠? 근데 이 위에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단 등호는 A가 뭐일 때? 맞불 B일 때 성립하겠죠. 맞불 B일 때 성립하겠죠. A가 마이너스 B여야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 마이너스 B제곱일 때는 A가 B여야지 성립할 거 아니에요. 0이.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 때 성립하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때 A 값도 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얘도 똑같죠? 단 등호는 얘는 뭐예요? A하고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하죠. 그죠? 1대 성립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도 알고 있어야 된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최소값 물어보는 거, 뭐 최대값 물어보는 거 할 때 주로 뭘 썼냐면 2차 함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x가 어떤 값일 때 가장 큰 값이 나오고 어떤 값일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 이걸 했었거든요.
자, 또 다른 최소값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처음 배우는 거야. 자, 근데 조건이 있어, 얘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 이걸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보통 최소값을 구해요. 근데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언제만 성립하냐면 반드시 양수일 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해. 그래서 아무 최소값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은 걸 배울 거 아니야. 그때 늘 최소값을 묻는 게 나와. 그러면 이 차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산술 기하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단 둘 다 양수일 때는 산술 기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양수가 아닐 때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너희 산술 평균은 늘 다 알아. 니네가 영어랑 수학을 시험 봤어.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할 거잖아. 이게 산술 평균인 거잖아. 덧셈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A랑 B 두 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 나누기 2 한 게 바로 산술 평균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술 평균은 덧셈의 평균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기하 평균은 뭐야? 기하는 곱셈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분산 구한 다음에 다시 평균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했었잖아. 곱의 평균을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곱셈의 평균인데 이 관계는 늘 산술 평균이 무조건 커. 이게 조건이야, 이게. 그래서 또 하나, 단 등호는 A랑 B가 같으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도 A로 나올 거고 얘도 A로 나올 거잖아요. 값이 똑같다면. 맞죠? 그래서 같아지기 때문에 A랑 B일 때 성립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래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 왜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자, A 플러스 B를 요렇게 넘겨주고 양변을 제곱해. 우리가 어떤 실수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해서도 A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것을 이미 중학교 때 다 알았잖아. 실수의 제곱은 실수가 더 큰 수는 제곱해서도 더 크다. 왜? 이게 양수니까. 당연히 성립하잖아, 그게.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자, 요렇게 제곱을 하면요. 4AB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이렇게 돼요. 당연하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하학적으로도 얘가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요. 자, 어떤 점까지 여기가 A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B라고 봐요. 그리고 이 점 찍은 부분에서 우리가 직진으로 딱 올려. 수직으로 딱 올렸어.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점이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서 산술 평균이 나와요.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보조선을 여기다 두 개를 딱 그리면 얘는 반원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원의 원주각이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운데의 제곱은 A 곱하기 B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배울 때 다 배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 한 거에 루트를 씌운다는 거죠. 맞죠? 가운데 제곱은 양옆 날개를 곱한 것과 같았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생각해봐. 너희 2분의 a 플러스 b행 반지름이 크겠어? 루트 ab가 크겠어? 길이가 빗변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죠? 여기 90도인데, 그쵸? 근데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죠? 언제? 언제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언제 같아지는 순간? 얘가 여기 오는 순간에 같아질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R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A랑 B가 같은 순간에, 왜냐면 R이 A잖아요, 이때는. 그죠? 이 순간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기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도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고요. A가 B랑 똑같은 경우에만 같다가 성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는 교과에서 배우지 않아도 돼서 조합평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 사이에 있고 이제 요 길이 갖고 따지는 게 있어요.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따지는 게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안 할게요, 선생님이. 어려워지니까. 얘는 더 짧죠? 그래서 실은 요 뒤에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조합평균이 붙어 있어요. 예전엔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워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애가 나오면 더 뒤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산술 기하로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있으니까 혹시 공부를 좀 깊이 하다가 얘가 보이면 다시 한 번 질문하셔요. 알려줄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속 써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어떻게 외우냐면요. 얘를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로 외워요. 그냥. 보통. 이해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밑에 얘가 다 있으니까 밑에에서 또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거거든요. 밑에서 문제에서 풀어볼 거고, 요 공식을 외워두시고, 세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사람 이름 딴 거예요. 자, 얘는요, A하고 B하고 X하고 Y가 실수일 때만 성립해요. 실수일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일 때 이렇게 나오면 코시 슈바르츠로 하라는 거구나. 코시를 쓰라는 거구나. 이런 뜻이에요. A가 양수야, B가 양수야 이렇게 나오면 산술기하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캐치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것은요. 이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항상. 단 등호는 A분의 X하고요.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해요. 둘이 같을 때 성립해요. 알겠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얘도 해보면요. A제곱 X제곱 전개하면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이요. 그리고 얘를 옮기면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하고요. 이 녀석이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해보면 AY 아니구나. 잘못 없앴다. BY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없어진 게 아니고 얘가 없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맞죠? 맞죠? 항상 얘가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혹은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녀석도.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최소값, 최대값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나 산술기하에서 물어볼 때는 최소값 물어보는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최대 최소 물으면 2차 함수의 방법 말고도
두 가지 방법을 더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필기할게요. 일단은 요거 절대부등식 1번부터. 1번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등호는 여기부터 또 써. 그 다음에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림도 그려놔. 그러면 명확히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큰 거 알 수 있으니까. 요것도 외워야 돼, 요거. 외워놔야지 쉽게 쓸 수 있어. 같은 거는 이제 제곱시킨 다음에 이항하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 그치? 따라서 2 루트 ab인데 ab가 0보다 크니까 반드시 0보다 크죠. 따라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쓸 때 양변을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2번 같은 애는 진짜 많이 나와. 2번 같은 애들은 진짜 많이 나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개하면 돼. 일단 먼저 전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ab 그지? 더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 2 요렇게 전개하면 2 요렇게 전개하면 ab분의 1이야. 자,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그러면 4는 놔두고 요렇게 되겠지. 자, 얘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죠? 얘는 2 곱하기 루트 4 ab 곱하기 ab분의 1 더하기 4 해주면 되겠죠. 맞죠? 산술기에 넣어가지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거고 더하기 4를 해주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은 8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소값은 8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양수라는 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자, 똑같아요. 얘도 그럼 3x 더하기 4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12xy 이렇게. 그럼 xy 자리에 12를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12가 되죠? 따라서 24. 아, 최소값은 24가 되겠구나. 24보다 늘 크거나 같으니까. 와, 요건 형태가 좀 특이하지. 요거는 왜 특이하냐면 첫 번째 양수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 양수 조건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2차 방정식의 허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 아,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범위,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4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얘가 양수일 조건인 거야. 맞지? 이걸 먼저 구하는 거야, 조건을. 두 번째는 뭐냐면 A 더하기 A-4분의 4인데 얘가 0보다 큰 조건이니까 얘를 변형해서 똑같이 만드는 거야.
아, 얘는 등식을 변형하라는 얘기구나. 식변형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다시 더하기 4를 해주면은 식이 변하지 않으면서 변형이 가능하잖아. 그치? 빼기 4를 했으니까 다시 더하기 4를 해주면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아,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상태니까 산술기하에 넣을 수 있잖아. 그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 a-4 곱하기 a-4분의 4 더하기 4 하면 되죠. 맞죠? 그럼 이제 약분하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4니까 8이 된 거예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 거냐면 최소값은 8이 된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 최소값이 8이 됐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 거잖아. 이때 A가 뭐가 되냐 이거야. A가 뭐가 되냐. 그 선생님이 등호가 성립할 때 조건도 알아둬야 된다 했잖아. 얘네들이 뭐 하면 돼? 얘네들이 같으면 돼. 맞죠? 맞죠? 그럼 같으면 돼. 어떻게 돼? A-4는 A-4분의 4야. 그럼 A-4의 제곱은 4니까 A는 어떻게 해야 돼? 뿔마 2니까 2 또는 A는 6이란 말이야. 맞죠? 선생님 말이? 맞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가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A가 4보다 어떨 때? 클 때라고. 따라서 A가 둘 다 답이 될 수 없고요. 누구 때만? A는 6일 때만 답이 될 수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6이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산술 기하는 꼭 산술 기하로만 내지 않아. 다른 문제에다가 뭐 그래프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 최소값 구하라고 그러면 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실수 XY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이 양수 조건이 아니고 실수 조건이면 코시 슈바르츠 쓰라고 했잖아. 부등식. 그쵸? 그거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얘는 그냥 공식만 잘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2의 제곱 4,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얘가 2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 얘가 100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은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간혹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나와. 왜냐면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얘의 제곱을 물어볼 때 이 녀석의 제곱을 물어보면 양옆으로 뿔마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동시에 나오기도 해. 그런 경우도 있다.